인풋만 드립다 하는 공부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스피킹을 아예 공부를 안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의 목표는 간단한 문장이라도 직접 말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Hi there, 여러분. It's Victoria.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년간 제가 정말 고민해서 만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왕초보와 초보를 위한 8스텝 아웃풋 공부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8가지 스텝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번 영상에선 드리고 여러분이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다.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스텝 0인데요. 영어의 소리와 친해지기 그리고 공부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죠. 영어는 발음 기호를 딱 일주일만 공부해 주세요. 왜 영어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 기호를 말하냐? 이거 왜 그러냐면 영어는 생긴 대로 발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공부를 해주세요. 달달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발음 기호는 내가 궁금한 단어일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봐주셔야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일상에서 필요한 단어를 막힘없이 얘기할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영어 단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공부할 자료가 필요하겠죠. 공부할 자료들은 문장만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맥락과 상황이 잘 녹아져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는 이거 한 문장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앞뒤 전후 사정 없이 그냥 문장만 딱 말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떤 관계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지문이 필요합니다. 음성으로 천천히 녹음했을 때 한 5, 60초 정도 되면 괜찮은 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니까요. 그럼 한 A4 용지 한 장 정도가 채 안 되실 거예요. 지문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쭉 봤을 때 한 60, 70% 정도는 최소 이해된다. 그러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좀 좋아야 되는데요.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일상적인 표현이 많아서 내가 써먹을 수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아야만 해요. 너무 슬랭이 많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니까요. 초급자 분들이라면 유명한 도안책도 좋고, 중급이시라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 교포 혹은 유학생 브이로그 동영상 같은 것도 너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셀럽의 인터뷰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나는 왕초보다. 그러면 Hi, how are you? She's a student. 와 같은 문장부터 나오는 왕초보 스피킹 책으로 간단한 대화문, 정말 한 3-4줄 정도만 되는 그런 간단한 대화문과 생기초 단어와 문법이 같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최대한 빠르게 한두 달 정도 만에 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단, 어떤 자료든 음원이 꼭 있어야만 해요.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소리 없이 그냥 글만 봐서는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꼭 음원이 있는 자료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죠?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제 진짜 스텝 1입니다. 자, 앞서 준비한 자료들을 딕테이션을 해주시는 게 스텝 1이에요. 여러분, 딕테이션이 뭐예요? 음성만 듣고 받아 적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요. 그 소리를 한 노멀 스피드 정도로, 너무 느린 거 아닌 노멀 스피드로 한 2-3번 정도 들으시면서 더 들으셔도 좋아요.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기는 내가 뭘 알고 또 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 과정이냐면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요. 딕테이션이 끝났으면 빨간 펜을 들고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 내가 들었는지, 어떤 표현들을 잘못 캐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체크해 주세요. 처음에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요. 막 불났어. 근데 정상이에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딕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스크립트를 쫙 봤을 때 한 번에 쭉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 들리질 않아요. 자, 안 들린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못 들은 이유가 이게 문법 때문인지, 연음 때문이었는지, 구동사 때문이었는지 등등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공부하는지가, 앞으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요. 여기까지가 스텝 1. 딕테이션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하기. 자, 그럼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짧은 영상을 3번 들려드릴 거예요. 딕테이션 한번 해보세요. Oh, I wouldn't put up with it. Oh, I wouldn't put up with it. Oh, I wouldn't put up with it.
어때요? 잘 들리셨나요? 자, 물론 전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한 줄만 들려드리면 좀 난감하긴 해요. 근데 시간상 이것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이해가 안 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I wouldn't 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put up with라는 구동사를 몰라서 그렇다. put up with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put up with 한 덩어리예요. 자,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put up with를 발음할 때 연음을 몰라서일 거예요. 왜냐면 말할 때 put up with가 아니라 put up with 라고 연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스텝 2로 갑니다. 자, 여기선 기본 문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제 아웃풋 강의에서는 스피킹을 할 때 꼭 알아야만 하는 기초적인 문법만 뽑아놨는데요. 언제 비동사를 쓰고 언제 일반 동사를 쓰는지, 과거나 현재 진행 같은 문장들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건 알고 가셔야 되니까요. 자, 따로 만약에 문법만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Grammar in Use Basic과 같은 문법책으로 한 달 정도 가볍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아까 봤었던 그 영상에서 I wouldn't가 언제 쓰이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wouldn't는 나라면 안 할 거야 라는 가정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으면 put up with it을 안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put up with는 어떤 뜻인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I wouldn't라는 문법에 집중하는 거죠. 자, 기본 문법을 정리했고 이해를 했으면 이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쉬운 단어로 말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는 영어 회화의 핵심인 구동사라는 것 때문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들렸던 put up with가 바로 그 구동사예요. 자, 기초동사 put에다가 up with처럼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막 뒤에 달려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걸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put in, 그 다음에 put out, put away, put up with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회화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자, put은 어디에 놓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서 뭔가 이동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ll put up with Jin. 내가 with Jin, 진 가까이서 put up, 나를 이리저리 손봐서 옮기는 약간 맞춰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I'll put up with Jin 이러면 내가 진을 견뎌볼게, 참아낼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사를 알아야 회화가 됩니다. 자, 이제 스텝 4 뉘앙스로 가겠습니다. 자, 방금 견디다를 put up with 라고 했잖아요. 초급 단어는 아닌데 견디다의 다른 단어들 뭐가 있죠? 혹시 아세요? endure, 뭐 stand 이런 것도 견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랑은 좀 뭐가 다를까요? endure 같은 경우는 문체에 가까워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힘든 일을 좀 참고 견뎠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tand라는 동사, 얘가 서다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견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I can't stand it 이러면 stand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내가 참기는 해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 좀 많이 씁니다. 자, 가령 팀장님을 참을 수가 없어 막 이럴 때. 근데 put up with는 구어체로 좀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 두루두루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뜻의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다음 스텝이 스텝 5. 바로 발음과 연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면 장롱 영어가 되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을 말할 때 어떻게 이어서 말해야 되는지, 어디서 쉬어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방금 이 표현 우리 방금 알아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보통 이걸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put up with it 이렇게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연음 때문에 어떻게 연결하셔야 되냐면 put up with it, put up with it 이렇게 put up 하면서 강세를 조금 더 업에다 주고 put up with it 굳이 한국말로 써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다 보면 연음 때문에 이렇게 put up with it, 삐띡 같은 저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알발음, 엘발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연음을 정말 잘하는 게, 부드럽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킹을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 단위로 소리 내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째 스텝까지 인풋을 넣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입에 붙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6번째 스텝인 아웃풋 문장 만들기 이 부분에서는 앞서 배웠었던 문법과 추가로 필요한 문장 패턴들의 키워드만 바꿔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텝 2에서 봤었던 나 같으면 뭐 안 해 요거 표현이 아까 영어로 뭐였죠? I wouldn't
동사였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안 가. 이거는 I wouldn't go. 자, 나 같으면 안 먹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I wouldn't eat. 이렇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 패턴을 계속해서 써봐야 아, 이게 이런 뜻으로 계속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엔 7번째 스텝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웃풋 스텝인데요. 말을 할 때 조금 더 길게 문장을 말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장을 좀 길게 말할 때는 이 문장 패턴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지문이나 이런 스크립트 있죠. 거기에서의 패턴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방금 우리가 바꿨었던 것처럼 표현을 바꾸는데 약간 더 문장들을 길게 만들어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만 보고 바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문장을 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스텝. 마지막 아웃풋 스텝에서는 여태껏 연습했었던 지문의 문장을 쭉 막힘없이 말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만 보고 연상해서 바로바로 영어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8단계를 거치면 여러분 진짜 말을 못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8스텝을 레벨을 3개로 나눠서 첫 번째 레벨에서 지문 3개, 뭐 두 번째 레벨에서 지문 3개, 세 번째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스토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8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아웃풋, 문장을 만들어내는 걸 포커스해서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엔 발음만 하겠어. 이번엔 구동사만 공부하겠어. 이번엔 패턴 문장만 하겠어.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패턴 문장, 구동사, 뭐 발음과 연음, 그리고 문법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 분석해서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조금 견디면 우리가 진짜 2024년에는 써먹기 위한 영어, 의사소통을 위한 이 아웃풋 중심의 영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강의 런칭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된다, 효과를 느끼고 있다 라고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커리큘럼 과정으로 나 문장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요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8스텝에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